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UNA 방문 후기랑 이제 제 활동 후기 발표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 글로벌 교훈 교육 전공의 변호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UNA 방문 후기는 간단한 방문 후기나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묵게 될 숙소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시설들의 정보나 내년에 유학생활 관련된 좀 내용들을 담았고요. 먼저 여기가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보게 됐던 이제 입구에서 들어가면 보이는 이제 바자인데, 학교를 방문해서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굉장히 생각보다 좋다였어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것보다 되게 깔끔하고 학교가 예쁘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추가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학교에서 다운타운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이제 몽고메리에서 인턴십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딘가를 걸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만 배웠는데, 이 플로렌스에 UNA 방문해 보니까 다운타운까지 그냥 학교에서 걸어서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이동을 하고 다운타운을 구경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동네구나, 내년에 와서 생활하는데 정말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숙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내년에 학교를 가게 되면 아마도 학교에 있는 이런 숙박 시설을 이용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UNA에서 저희가 묵을 수 있는 숙소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호텔 스타일도 있고 커뮤니티 스타일도 있고 스위트 스타일이 있고 아파트먼트가 있는데, 먼저 호텔 스타일이랑 커뮤니티 스타일은 굉장히 흡사해요. 여기가 이제 공통된 쉐어 공간이 있고, 그 쉐어 공간에 예를 들면 이제 부엌 아니면은 런더리 룸, 빨래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근데 그럼 호텔 스타일이랑 이 커뮤니티 스타일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는 커뮤니티 스타일은 각 방에 그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호텔 스타일은 각 방에 샤워 시설이랑 화장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커뮤니티 스타일은 공용 화장실, 공용 욕실을 사용한다라는 거였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스위트 스타일이 있는데, 스위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나 호텔 스타일이 약간 섞여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한 6명 정도의 인원이 하나의 큰 공간을 이제 쉐어하면서 쓰는데, 거기에 이제 각 방이 이제 있고 거기에 주방이 있고 런더리 룸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공간을 좀 더 적은 인원이 쉐어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먼트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먼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이 2개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성인 2명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언퍼니셔드라서 가구가 거의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뭐 그 냉장고랑 뭐 아마 스토브 이런 건 있었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구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구를 직접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제가 이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원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직접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 이 UNA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각각 스타일에 하나의 숙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커뮤니티 스타일은 뭐 라이솔이라는 저희가 묵었던 시설이 있고, 또 다른 홀이 있고, 뭐 아파트먼트면은 뭐 레이크 뷰 같은 게 있고, 뭐 트윈 오크 같은 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숙소들이 있고, 그 숙소들마다 제한되는 그 사항들이 있어요. 뭐 어떤 이제 숙소는 신입생만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떤 숙소는 신입생은 들어갈 수 없고, 뭐 어떤 숙소는 여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저는 이런 모든 스타일의 숙소를 다 방문을 해서 저희가 그 사진도 다 찍고 그런 정보를 나중에 전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고 싶었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시기가 아무래도 방학 시기이다 보니까 이 숙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저희가 묵었던 그 커뮤니티 스타일의 라이스 홀이라는 공간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더블 베드가 있는 2명이 한 방에 들어가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담당된 방에 들어가면, 배정된 방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을 딱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딱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침대가 양쪽에 하나씩 있고, 그 건너편에 책상과 의자가 있고, 이제 서랍장이 있는, 그 침대 반대편으로 이제 지금 사진은 안 보이는데 그쪽에 보면 옷장이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게 각 방이고, 여기가 커뮤니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중앙에 보면은 이렇게 커뮤니티 홀 느낌으로 모두가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숙소를 지금 이제 정보를 막 드리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 장학금을 UNA에서 제공받는 거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저희 어코모데이션에 대한 장학금이 할당돼 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 옆에 자세히 보시면 라이솔 더블이라고, 더블룸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금액, 즉 이 라이솔의 더블룸만큼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겨서 제가 이제 미팅 때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숙소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숙소를 택하게 되면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런 경우에 이 장학금이 그냥 없어지거나 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뭐 이 장학금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차액 부분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담당자 분께서 굉장히 웃으면서, 대학원생들은 이런 스타일의 이제 숙소에서 지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면 다른 형태의 숙소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차액만큼만 너희가 지불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단한 이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숙박 시설에 대한 맨 위에 있는 이제 호스턴이나 커빙턴 뭐 같은 거는 이제 스위트 스타일의 형식의, 여기 보시면 스위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죠. 형식의 숙소라고 보시면 되고, 트윈 옥스나 라이온스 게이트는 아파트먼트 스타일의 숙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가, 이런 스위트 스타일, 호텔 스타일, 커뮤니티 스타일은 퍼 세메스터로 한 학기당 금액만 내면 끝이에요. 근데 이런 트윈 옥스나 라이온스 게이트 같은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당 금액이 있고, 추가로 우리나라 이제 공과금 같은 뭐 전기세, 물세 이런 관리비 같은 개념으로 먼틀리 레이트가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나 뭐 내후년이나 이런 UNA에서 숙소를 잡을 때 좀 고민을 해서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그런 숙소를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발표에 이 부분을 좀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학교 시설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파워스 홀의 입구에 보면 주차되어 있는 밴인데, 이 밴이 이제 글로벌 라이온즈라고 하는 저희 이제 같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밴이고요. 저희가 아마 이 밴을 저희 처음 타게 될 예정은 헌츠빌 공항에 도착을 하면 이 밴이 저희를 헌츠빌 공항으로 픽업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UNA를 가게 되면 이 밴은 헌츠빌 공항에서 제일 먼저 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가 저희가 방문했던 자연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건물은 굉장히 실험 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었고, 여기서 이제 연구실에 저희가 방문해서 들었던 얘기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저희는 커리큘럼이 짜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대에서 수업을 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이런 자연대 교수님들 밑에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름 학기 같은 때에는 저희가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여기 자연대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UNA 같은 경우에 자연대에 석사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랑 학사 과정만 있고, 그래서 석사 레벨의 수업을 학부 과정에 있는 수업 중에 잘 골라서 선택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자연대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여름 학기나 겨울 학기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북스토어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에서 학교 내에 있는 건물의 2층에 있는 북스토어였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밑에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책들을 구매하지 않고도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이제 수업용 교재를 굳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빌려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인상 깊어가지고 사진에 넣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 도서관,
이게 방학 때다 보니까 이게 전혀 사람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방학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좀 텅텅 빈 모습이었고, 그래서 역시 조용한 도서관이었다. 시설이나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마 저희가 많이 자주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시설이었는데, 스튜던트 레크레이션 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체육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이제 스타디움 같은 곳도 스타디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코트가 있는 층이 있고, 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층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고,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빌릴 수 있는 이런 기자재들이 여기에 제공되고, 이걸 담당하는 사람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 F1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온 캠퍼스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잡 중에 하나가 이런 레크레이션 센터를 관리하는 일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려서 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에 굉장히 많은 클럽 활동들, 동아리 활동들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나와 있는 클럽 스포츠의 부분과의 차이점은, 클럽 스포츠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활동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진짜 단순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신기하게도 여기 e스포츠 클럽, 이 스포츠로 e스포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했었던 미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미팅했던 인터내셔널 어페어스 팀이고요. 여기 장 교수님이 계시고 옆에 미스 아칼리가 계시고, 여기도 다 이제 어페어스 팀인데, 이 인터내셔널 어페어스 팀은 아마 저희가 가면은 가장 많은 도움을 받게 될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수업 이외의 거의 모든 것들, 저희 뭐 행정적인 것이나 뭐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하시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실 거는 저희가 이제 컬리지 오브 에듀케이션 앤 휴먼 사이언스 건물에 가서 했던 이제 미팅이고요. 가운데 여기 계시는 분이 키니, 이제 닥터 키니 분이신데, 이게 학장님, 딘이시죠. 그래서 사무대 학장님이신데, 다음 이제 미팅 때도 나오는데 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도 이제 두 분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이 두 분이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뭐 UNA에 가게서 수업을 듣게 되면 이 두 분의 교육학 수업을 듣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명함을 받고 막 여러 얘기도 나누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인서비스 센터에서 미팅을 했었는데,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닥터 헐리먼이셨고, 이제 인서비스 센터 장이셨어요. 그리고 아까 계셨던 그 닥터 키니, 이제 저희 학장님이시죠. 이 계셔서 이렇게 장 교수님이랑 해서 미팅을 하면서, 이때도 인서비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수들이나 뭐 우리의 내년에 받아야 될 뭐 프랙티컴이나 OPT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팅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랙티스나 LTPA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프랙티컴 과정인지 어떻게 될지, OPT 과정이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리자면, 프랙티스나 LTPA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여러 교수님들께 물어봤을 때 얘기해 주신 거는, 네가 만약에 차러나 프라이빗을 가고 싶으면 굳이 꼭 이거를 통과해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필요는 없다. 네가 만약에 퍼블릭을 가고 싶으면 너는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였고, 또 추가로 프랙티스나 LTPA를 통과하는 것이 UNA를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것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는 그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 게 좀 더 목적이 크고 나는 거기서 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프랙티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UNA 내에도 약간 사대부중 같은 느낌으로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있고, 그 근처에도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프랙티컴은 아마 그런 학교로 나가게 되거나, 만약에 거기에 정 자리가 없으면 그 강 건너 아래편에 셰필드라는 동네가 또 있거든요. 거의 바로 아래에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OPT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OPT 과정 중에 이제 인턴 교사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인턴 교사로 활동하는 자리를 UNA에서 도와줘서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로 잡는 걸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만약에 너희가 뭐
A킵의 도움을 받아서 몽고메리에서 잡을 잡는 게 아니라 뭐 이쪽에서 잡을 잡고 싶으면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년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서티피케이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가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 프락시스 코어를 봐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뭐 PLT는 들어가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눴었는데 이 학장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그날 저희가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포리너에 대한 부분은 자기도 이제 다시 좀 제대로 알아보는 중이고 자기도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뭐가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교사 자격에 대해서 알라바마주는 이제 클래스 B, 뭐 클래스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클래스 A가 이제 마스터 마스터 학위,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마스터로 가니까 다행히 저희가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클래스 A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무조건 클래스 B로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 클래스 B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네가 석사 학위가 있으면 클래스 A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조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빠르게 달린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인턴십 제가 활동했던 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직업병으로 이제 말이 조금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턴십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MPS라고 하는 몽고메리 퍼블릭 스쿨로 인턴십을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크게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과학 수업이 인쿼리 베이스라고 해서 뭐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거의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미국 학교 환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야. 교육 엔바이러먼트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뭐 재원은 어떻고 뭐 학생들의 수준은 어떻고 그리고 또 미국 학생들에 대해서도 한국 학생들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런 걸 보고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영어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외국의 생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국립국제교육원 소속으로 아프리카 있는 보츠와나라는 국가에서 2년간 파견 생활을 했었고 그때 영어로 2년간 제 전공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하는 부분이나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뭐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학교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제가 원했던 부분인데 이게 인턴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내용이 바뀌면서 결국 저희가 리드 아카데미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를 처음에는 한다고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미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 이제 옅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은 확실히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내가 기대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가 첫날 리드 아카데미에 가서 들었던 교사 연수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날 연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 서머스쿨 기간 동안에 사용하게 된 리딩 호라이즌이라는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연수였어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또 그거를 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자기네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게 굉장히 조금 이날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연수의 목적도 정확히 듣지를 못하고 들어갔고 이 리딩 호라이즌이라는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고 이걸 우리가 쓰는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라는 정보가 전혀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굉장히 당황스럽고 뭔가 이 학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거나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시설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뭐 A동엔 뭐가 있고 B동엔 뭐가 있고 우리가 쓸 교실 막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이 연수에 갑자기 들어간 거라서 이날 첫날에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저랑 진성쌤이 들어갔던 4, 5, 6학년에 이제 미스 베이버스라는 분이신데
이분과 제가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 수업에서 제가 처음에 도와드렸던 부분은 여기 이제 프로젝터 보이시는 이 프로젝터가 거의 스마트보드랑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젝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 스크린 쉐어를 하면서도 그 위에 판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이 프로젝터였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이런 기기 사용하는데 좀 익숙하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첫 수업 때 제가 이제 기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잘 못 쓰시니까 그 이제 도와드리면서 그 기기 사용을 제가 대신 해드리고, 나중에 끝날 때도 혹시 이런 뭐 기자재 쓰거나 하는데 좀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업을 이제 진행해 나갔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몇 번 이제 도와드리고 하면서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이